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YTN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과 해설 들어볼 텐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이 재외동포, 입양, 다문화 가족처럼 우리 사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YTN에서도 현대사회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의미 있는 리포트가 방송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교수님께서 해당 내용 살펴주셨죠? 예, 지난 11일, 12일에 연속 보도된 리포트인데요. 결혼해야만 가족인가요? 비혼, 동거, 가족의 설, 명절, 또 결혼은 족쇄, 비혼, 비출산 택하는 청년들, 이 두 건입니다. 최근에 주변을 둘러보면 비혼, 동거 커플과 1인 가구, 공유주택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을 삶의 형식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제각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의무와 구속이 싫어서인 경우도 있고요.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사회적 여건들 이런 것들이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남녀를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앞서 언급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 앞선 보도와 연결되는 또 한 건의 보도가 또 눈에 띄었는데요. 2월 11일에 방송된 홀로 육아 미혼 부모 학대 사각지대 없애려면 이 보도는 미혼 부모의 아이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현실을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 엄마와 연락이 단절된 채로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재 법상에서는 아이의 출생 신고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의료 혜택이나 어린이집 등원, 돌봄 서비스 이런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도에서 조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보도들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법과 제도 또 문화에 대해서 성찰하게 해 주었는데요. 또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도 좀 변해야지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참 많이 비춰준 보도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봤습니다. 그 짧은 분량 속에서 현재 가족제도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짚어준 것 같아요. 들어가야 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의 정의,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변화된 개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그 새로운 가족의 형태 이런 거 제대로 자리 잡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론의 사명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취재를 자주 해야 되겠고요. 사람들이 인식이 변하고 또 사회가 변하고 있으면 제도도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발굴도 시급한데 이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가짜와 허위 수료증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관련한 내용 YTN에서 연이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엔 평가님께서 살펴주셨죠? 네, 저는 2월 10일 방송된 제보는 Y, 엉터리 어린이집 교육수료증, 보험 가입하면 발급이라는 보도를 눈여겨봤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보도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전 보도와는 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기자는 보육교사의 법정 의무 교육 수료증이 허위로 발급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점 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YTN 취재가 시작되면서 뒤늦게 지자체와 복지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의미 있는 결과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제보 콘텐츠는 기자의 시선 밖에 놓인 뉴스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언론과는 차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제보 콘텐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 내용을 기자가 재구성해서 양질의 기사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좋은 요소로 꼽았습니다. 네. 자, 이번 보도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열악한 상황,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서 교육 실태 점검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에까지 파장이 미치기를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자,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동학대 이런 실태 파악 이런 보도가 쏟아진 직후에
이런 보도가 이어진 건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동학대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린 기사잖아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건행정당국의 잘못을 크게 꼬집으면서 질책하고 후속 대책까지 이끌어내서 더 돋보입니다. 이 기사 쓴 심준명 기자 취재 후기를 들어보면 보건당국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취재에 애를 먹었다는데 각 부서마다 다 전화해서 사태를 파악 못하고 있길래 이런 실정이 이렇더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설명해주고 계속 취재를 하면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기사가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했고요. 고생한 만큼 좋은 보도가 나왔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후속 보도까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먼저 들어볼까요? 예, 지난 13일이었죠. 또 지각, 방심위 구성, 불법 성범죄 영상 유포 어쩌나 보도를 저는 아쉬운 보도로 꼽았습니다. 예. 이 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에서 불법 성범죄 영상 유포에 초점을 두고 우려되는 점을 지목하고 있는 보도인데요. 사실 저는 이 보도 자체가 아쉽다라기보다는 이 YTN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나 활동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한 분석 보도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제목처럼 방심위의 구성이 이번에 또 지각이라면 이번에는 방심위 구성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방심위를 꾸릴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좀 더 나아가서 방심위 활동이나 심의와 관련해서 지적되어 온 문제나 사례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폭넓게 다루는 보도들이 좀 더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심의기관에 대한 취재 보도가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강한 방송 문화와 또 미디어 환경 조성 차원에 있어서는 시청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 YTN에서 방심위 관련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한 분석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취재가 쉽지 않았던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보도가 지금까지 YTN에 없었습니다. 저도 관련 기사가 없어서 약간 아쉬웠는데 관련 분야 전문가시니까 교수님은 더 아쉬웠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염혜원 기자의 기사는 나름대로 성의가 돋보입니다. 어떤 기사를 쓸 때 그냥 단순하게 기승전결식 나열 쫙 해버리면 유인책도 없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방심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단 기사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유려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불법 성범죄 영상 유포 문제를 도입부에 물고 들어가서 이제 좀 처음에 흥미를 자아내는 그런 구성을 택한 것은 대단히 좀 애쓴 흔적이 보이는 기사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요. 방심 구성이 자꾸 늦어지면 교수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이런 방송과 통신의 시대엔 더하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행법에는 이제 위원장을 포함해서 9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이 분들을 한 분의 임기가 만료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분이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9분을 한꺼번에 추천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요즘에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끊임없이 대립하는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니까요. 그런 분위기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후속 보도를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9명 한꺼번에 아니더라도 합의된 부분만 먼저 시작을 한다거나 해서 공백을 좀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평가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이번에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궁금증을 유발한 좀 아쉬운 뉴스였다고요. 네, 저 역시도 좀 더 분석적인 내용이 더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2월 8일에 방송된 가득 쌓인 택배 상자, 대리점 측 사회적 합의 무효 보도입니다. 해당 보도는 택배 노동자와 택배사의 노사 합의가 최종 체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택배 대리점들이 대리점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노사 합의는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YTN은 택배 기사의 과로사나 열악한 업무 환경 그리고 노사 협정 과정들을 꾸준히 보도해 왔는데요. 이번 뉴스 또한 그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뤘던 지난 보도와는 달리 조금 정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시청자 입장에서는 택배사와 택배 대리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기가 좀 어렵고요. 택배 대리점에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과 더불어서 그간 논의된 사회적 합의가 무엇이고
왜 당초에 대리점은 그 합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는지 등의 내용 보충이 좀 더 되었다면 좋은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 노동의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대리점과의 갈등과 합의 과정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그러니까 택배사는 이제 롯데나 CJ 이런 데가 택배사고, 대리점은 이제 일정 지역에 그 택배를 운송할 독점 권한을 가지는 데가 대리점. 그 대리점이랑 이제 택배 기사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관계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연속 보도다 보니까 이런 설명까지 아마 다 넣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택배사와 택배 노동자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아주 자세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가 딱 불거지면 자세히 보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쭉 흘러가는 큰 문제가 있는데 처음부터 보도를 해나갈 때 중간중간 여러 차례 전체적인 상황을 훑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불거진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그런 문제가 더 커지는데 장기화된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거나 시청자들 아니면 소비자들 국민들이 큰 영향을 받는 문제면 중간중간 한 번쯤은 되짚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가 더 불거지고 더 길어지고 빨리 봉합이 안 된다면 YTN은 다시 한번 그런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렬 앵커나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평가원님이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언론 보도에 익숙하고 어떤 기사가 있으면 궁금해서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는 어떤 기사가 있었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지? 찾아보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에는 기사 찾아보기 쉽잖아요. 관련 링크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좀 찾아보면서 스스로 그런 거를 좀 팔로우 찾아내서 좀 추적하는 재미, 기사를 보는 재미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찾는 게 재미가 없으신가 봅니다. 재미가 없으신가 본데 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편해야겠죠. 그러려면 저는 생각이 든 게 사실 방송은 좀 해결을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온라인에 올라갈 때는 보름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관련한 것 중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갈 수 있게 따로 검색을 안 해도 밑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떻게 알고리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쇼핑몰 같은 데 검색을 하면 제가 며칠 전에 검색한 거는 막 위에 뜨고 하는 정도의 시대면 그 관련한 걸 보면 밑에 유사 사건인데 참고할 만한 내용들 그런 거를 띄울 수 있는 게 개발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드는데 이건 또 과학적인 영역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